안녕하세요. 테슬라 1분기 딜리버리 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42만 대 딜리버리, 생산은 44만 대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시킨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생산과 딜리버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테슬라는 계속해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딜리버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비해 4%나 올라가는 모습들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주춤하는 것에 비하면 역시 테슬라다. 이 정도면 꽤나 선방을 쳤다. 왜냐하면 매크로가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테슬라가 200만 대 달성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200만 대 달성이고 그 다음에 $300 주식 가격을 넘겨버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200만 대인데요. 1분기 때 42만 대, 그렇다면 2분기 때 최소 50만 대 정도는 나와줘야지 3분기 때 역시나 50만 대가 유지가 되면서 200만 대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분기 60만 대 쉽지만은 않은 여정입니다. 매크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이 테슬라가 200만 대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저는 테슬라가 올해 200만 대 달성 조건에 있어서 테슬라 본연의 노력보다는 매크로 거시 경제가 많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미국 신차 판매의 5.8%가 전기차입니다. 결국 이 미국 신차 판매에 있어서 전기차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야지 테슬라가 점유율을 더욱더 올리고 매출과 딜리버리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도 글로벌 신차 판매는 몇 프로가 전기차가 될까요? 작년에 10%였는데 적어도 여기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테슬라가 200만 대 달성의 이 조건에 부합하기 시작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 소비자들의 이 구매 심리가 쪼그라들지 않아야지 더욱더 많은 전기차를 구매를 할 것이고 테슬라의 딜리버리 대수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전기차 하이브리드 시장의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3년도 얼마나 높은 상승률이 나올 것인가, 그것이 테슬라에게 아마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역시나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베스트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Y였고요. 미국에서도 테슬라 모델 Y가 현재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도 베스트 셀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결국 이 테슬라 모델 Y가 현재 테슬라에게 가장 큰 매출을 일으켜주는 최고의 효자 모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연도 전기차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순수 전기차는 테슬라가 계속 높은 매출을 일으킬 것이고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비아디가 중국 시장에서 계속 선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가 텍사스에서도 모델 Y가 주당 4,000대를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델 Y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완성도입니다. 결국 기술력입니다. 결국 전기차 기업들이 성공을 하려면 테슬라 모델 Y와 같은 소비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내놓아야지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 형들은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전기차 기업들 생산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지만 이 영업 부분, 판매 부분에서 조금 차질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 매크로 거시 경제의 문제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사이버 트럭이 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모델 Y만큼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픽업 트럭, 이거 정말로 만만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테슬라의 매출을 얼마만큼 더 크게 올릴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2023년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세단보다는 SUV가 대세인 시장이고요. 전기차 충전소보다는 홈 차징이 점차 대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랑 다르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보다는 홈 차징이 앞으로 더욱더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5만에서 7만 달러 사이의 전기차가 많은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 역시나 최소 300마일은 넘겨야지 그래도 전기차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수많은 내연기관차들이 내놓는 전기차 300마일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마일대 전기차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 루시드는 주행 거리도 잘 나오는데 목표 주가는 왜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수많은 기관들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18달러에서 13달러, 17에서 12, 모건 스탠리는 10달러에서 5달러로 떨어뜨렸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현재 나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테슬라가 모델 3 Y 딜리버리 대수는 굉장히 높은데 모델 S랑 X가 딜리버리가 1분기 때 만대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럭셔리 세단 여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비싼 전기차를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럭셔리 세그먼트가 확실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문제가 없죠. 테슬라 모델 3 Y가 워낙 잘 팔리기 때문에 이대로 쭉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모델 한 개 아닙니까? 루시드 에어. 현재 루시드 1분기 미국 시장 판매 예상치가 1344대입니다. 여기에 유럽 시장 판매량과 사우디 시장 판매량까지 더해진다면 2000대는 넘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많은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이 원했던 성장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루시드의 CEO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루시드는 주문을 더 받아야 된다. 생산이 문제가 아니다. 영업을 잘 뛰어서 주문을 계속해서 일으켜야 되는데 최근에 주문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럭셔리 시장이 잘 먹히는 중국 시장 진출이 조금 더 급하지 않나. 현재 루시드에게 중요한 것은 생산보다는 영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애널리스트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비티가 첫 모델이었다라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만 루시드의 경영진은 기술적인 우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저 역시도 루시드가 이 기술적인 우위성을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세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연도는 루시드 에어로 잘 싸워보고 내년에 그래비티로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이 행복하지가 않죠. 생각보다 지금 수요 공급 부분에 있어서 잘 안 풀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동차 전문가 형들은 루시드 에어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테크놀로지 부분만 본다라면 루시드 에어가 맞는데요.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올해 루시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루시드 에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루시드 CEO 피터 영의 이 영업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이엔드 마켓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고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필요 없고 많이 파는 기업이 이긴다. 많이 파는 기업이 매출을 일으키고 많이 파는 기업이 흑자 전환으로 간다. 이런 성공적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저가형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전기차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큰 것이 맞습니다. 루시드가 이번 연도만큼은 루시드 에어 영업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반드시 초과하기를 바라겠는데요. 하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와는 반대로 수요는 넘쳐난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세그먼트를 굉장히 잘 선택했습니다. 리비안은 픽업 트럭과 SUV 완전히 대세인 딱 브랜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리비안의 경영진은 루시드와 반대로 우리는 수요가 넘쳐나지만 생산 지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R1T 픽업 트럭 북미 시장에서 정말로 미국 형들이 원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R1T이고요. SUV 같은 경우에는 말해서 뭐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의 대세는 SUV가 맞습니다. 픽업 트럭이랑 SUV는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현재 리비안의 1분기 미국 시장 예상치가 8,145대입니다. 여기서 유럽 시장이랑 캐나다 시장 이렇게 더해진다면 충분히 좋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확실하게 리비안은 생산 부분에서만큼은 숫자적으로 실망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리비안의 생산 지옥 탈출은 언제일지, 적어도 생산 지옥이 탈출이 되려면 10만 대가 달성이 돼야 됩니다. 과연 내년에 10만 대 달성이 될 것인지, R1T, R1S만 따진다라면 10만 대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EDV까지 더해진다라면 내년에 정말로 잘한다라면 정말로 좋은 결과가 최대 아웃풋이 나온다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만 대 달성이 된다라면 리비안은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 다음으로는 최초의 순수 전기차 기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으로는 리비안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충전소를 엄청나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충전소가 서치에서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용차 플랫폼으로서 점차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리비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점차 매출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맥도날드도 이제 직원들을 자른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직원들을 잘라버리고 있고 경기 침체는 이미 온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러한 매크로가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전기차 누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전기차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은행 예금이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은행 예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일론 머스크의 리즈 시절인데요. 확실하게 설탕은 나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드실 때 설탕은 빼고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단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혀졌던 은행 위기가 진정이 되고 있고 4월달은 현재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많이 떨어진 만큼 강력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